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내 보던 거 한 사시느라고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이렇게 바쁘게 살아본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했던 공부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내가 이걸 또 이런 생각도 드시기도 할 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늙은 것이고 배우고 있으면 젊은 것이다. 배움은 평생 배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유식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유식한 사람이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자기에게 또 자기 자녀나 또 손자들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줌에서 뭔가 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새롭게 여러분이 평가받게 될 겁니다. 정말 오늘 이제 뭐 봄은 뭐 아무리 우리가 거부한다 해도 지금 봄비와 함께 밀려오는 것 같아요. 비가 좀 여름에 장맛비처럼 지금 오는 것이 좀 문제이기도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방금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는 모래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설 명절 끝나고 집에 이제 각자 일터로 돌아가는 기간인데, 도로를 다 모래가 덮여서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고, 차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요. 바람이 얼마나 센가, 모래바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차 유리창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뉴스 봤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땅이고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받는 거 많이 힘드시죠?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나? 이거 안 하고 할 수 없나?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고 또 개중에는 아마 이 교육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 에스쿠를 포기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뭐 톡방에서도 그냥 나가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를 찾아서 왜 이분 나가셨는지 다시 초대가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했더니 이 에스쿨 교육이 부담스러워서 나가셔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각자 이제 연세가 많거나 또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막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남 앞에 나서고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또 잘 달래서 이거 안 하셔도 잘할 수 있다고 잘하는 사람을 찾아오면 된다고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분별하게 강요하다 보면 반발을 사게 되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참관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이제 두 번밖에 더 남지 않은 그런 이 프로그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빠른 시간에 또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번에 받은 것이 조금 이해가 덜 가고 다 이해했지만 나는 한 번 더 받겠다 싶으면 수업료 더 안 받겠습니다. 언제든지 반복해서 재청강 또는 직접 참여를 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지금 오늘은 주제가 이제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법에는 마케팅이란 말은 들어가지 않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보상 플랜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체계라는 거죠. 플랜도 또 영어잖아요. 그래서 수당 체계, 보상 플랜, 수당을 주는 방식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많은 이 다단계 회사들이 수당을 주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는 매출액 대비 35% 미만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5%를 주면 안 돼요. 34.99999%를 줘야 돼요. 회사마다 이제 그거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7월 달이 되면 작년도에 어떤 회사가 몇 퍼센트를 주었는지가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가면 거기에 정보마당이라고 하는데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알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다단계가 몇 개나 있나요? 이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다단계 회사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과연 몇 개일까요? 10개 이상 말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다단계가 지금까지 다단계는 허가입니다. 허가. 일반의 방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뭐 내가 이런 장사 하겠다. 그러면 그냥 납세번호 나와서 뭐 장소 있고 사무실 있으면 허가가 되는 건데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허가제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권장의 분야가 아니고 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 아니 왜 이렇게 다단계만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정도로 국가가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 때. 지금이야 뭐 그렇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허가는 시도지사가 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허가를 내면 서울시 몇 번 이렇게 나오고 또 시도지사가 내면 시, 도, 몇 년도 몇 번. 그건 좀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서울시에는 지금까지 계속 1년번호로 나갑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에서 내는 걸 보니까 뭐 2023-1 그러면 2023년도에 첫 번째다 이런 뜻이시고 이제 2024 뭐 3 하면 2024에 세 번째다 이제 이렇게 허가가 나옵니다. 아주 까다로운 허가. 오늘 거기까지 뭐 다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이 마케팅 플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마켓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마켓은 가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하는 일, 뭐 가게에서 하는 행위,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죠. 플랜이라는 계획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가게는 뭐 오늘 얼마치 사면 오늘 뭘 할인을 얼마 해준다? 뭐 포인트를 얼마큼 누적해 준다? 뭐 1+1을 한다? 뭐 그런 것을 마케팅 플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사람은 원래는 물물교환이라는 것이 있었죠. 뭐 학교 때 공부할 때 배워봤잖아요. 서로 만들어 가지고 남이 만드는 거 서로 바꿔서 쓰는 돈이 없었을 때죠. 그때는 물물교환인데 그게 불편하니까 화폐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거래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래를 모여서 하는 데가 시장이었죠. 시장.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어로 말하면 이제 5일장. 지금도 전통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이름을 쓰고 있지만 5일 만에 한 번씩 팔 사람과 살 사람이 다 모여서 물물교환 시대는 지나갔고 돈으로 사고 파는 내 거는 팔아서 돈을 받고 또 이 돈을 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요게 이제 시장의 형성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5일 동안 기다렸다가 가서 사는 게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생겨난 게 가게라고 하는 거죠. 가게의 시초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구멍에서 생겨났어. 그래서 구멍가게라고 하는 거죠. 구멍가게, 뭐 상회, 뭐 장수상회, 뭐 이런 상회라는 이름 쓰면서 가게가 있었죠. 가게는
5일장, 5일에 한 번씩 가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아주 편리했죠. 뭐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마을에는 가게가 없었다가 나중에 마을회에서 부녀회들이 운영하는 부녀회 상회가 있었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가게가 이제 물건을 사서 파니까 좀 비싸니까 또 누가 좀 싸게 팔면 자기 걸 팔려고 싸게 팔기 시작해서 처음 나온 게 체인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남 슈퍼체인 들어보셨나요? 한남 슈퍼체인. 미국에 가면 이 한남 슈퍼체인의 그 그룹이 지금도 미국에서 슈퍼를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남이란 이름을 써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남 체인점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멍가게보다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싸게 팔겠다고 하는 데가 뭘까요? 슈퍼마켓. 슈퍼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죠. 마켓은 가게라는 뜻이니까 큰 가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슈퍼마켓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죠. 슈퍼마켓이 아니면. 그런데 그 슈퍼마켓도 좀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 갑자기 할인 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를 또 창고 매장이라고 하는 걸로 또 나와요. 할인 매장은 항상 상시적으로 할인을 해준다는 거고 세일 기간이 아닌데도 창고 매장은 창고처럼 물건을 그냥 쌓아놓고 그냥 자기 진열을 예쁘게 안 해놓는 거예요. 네,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옛날에 대한통운에서 했던 코렉스 마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코렉스 마트는 그 마트에 박스채로 그대로 있고 박스에 구멍만 뚫려 있어요. 구멍에서 그냥 하나 꺼내가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예쁘게 진열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화려하고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마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마트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거기 가서 고기도 살 수 있고 과일도 살 수 있고 채소도 살 수 있고 뭐 뭐든지 살 수 있고 문방구부터 시작했고 의류까지 요즘에는 편의시설도 많아요. 또 문화센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차를 편리하게 하고 그 건물에 들어가면 원스톱 한 번 주차해놓고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예쁘게 또 차려놓으니까 처음 생겼을 때는 얼마나 안 가본 사람들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아이쇼핑, 눈으로 구경하는 쇼핑이라고 해서 아이쇼핑이라는 그런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백화점이란 이름으로 대기업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가져다가 돈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백화점 판매라는 게 시작됐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유지해 왔지만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컴퓨터가 시작이 되면서 또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 가게도 없는데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통신 판매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물건을 보내고 나는 돈을 먼저 보내는데 이제 외상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항상 돈을 먼저 줘야 물건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물건을 받으면서 돈을 줬잖아요. 마트나 이런 데 가게에서는. 그런데 이 온라인 쇼핑은 돈을 먼저 보내야 물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먼저 보내면 돈이 안 와버리면 그것이 또 문제잖아요. 근데 돈 먼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와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런 것을 규제를 해주고 이제 돈만 받고 물건 안 보내주면 이제 그 규제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온라인 판매가 처음에는 지금도 뭐 수만 개가 있는 거죠. 어떤 온라인 판매는 신발만 파는, 어떤 온라인 판매는 뭐 양말만 팔고, 어떤 온라인 판매는 뭐 자켓만 팔고, 브라우스만 팔고, 각자 그런 쇼핑몰이 있다가
이제 대형 쇼핑몰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옥션 또는 뭐 LG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나온 정말 쿠팡, 외국에 있는 아마존까지 여러 가지 이름도 정말 생소한 세계적인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이베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그냥 돈지랄, 우리 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돈지랄, 돈 있는 사람이 선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없는 먼저 생긴 그런 회사들을 말려버리는 그런 정말 피나는 경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엔터핀처럼 더불어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그런 문화가 없이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이 경제 전쟁이 현격하게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해외 직구란 이름으로 해외까지도 경쟁이 돌입해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과연 해외까지 송금을 하면 이 물건이 과연 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지금 뭐 사기치는 회사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물건이 오고 가고 우리 애터미 제품도 지금 해외 직구가 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하면 같은 제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가? 그러려면 거래의 단계를 축소시켜야 된다. 옛날처럼 뭐 소매점이 있고 대리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총판을 거쳐서 소비자한테까지 오니까 비쌌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직접 판매 방식이 택배라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택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배도 발달되고 또 가게 없이도 물건을 팔 수 있고 가게까지 나가지 않아도 앉아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바로 이제 온라인 이 판매인데 바로 우리가 온라인 판매 중에 들어가는 다단계 판매. 방문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방문 판매. 그것도 점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단계 판매는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 속에 들어있는 다단계 판매예요. 거기에는 통신 판매도 있고 온라인 판매도 있고 또 후원 판매, 후원 방문 판매도 있고 다 방문 판매도 방문 판매법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포 없이 직거래한다는 개념인데 누가 소개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써보고 좋아서 구전으로 전하면 회원을 멤버를 만들면 그 컴퓨터가 다 정돈을 해서 누가 소개를 해서 만들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왔는지 그 매출을 인정해주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수당을 주는 방식이에요. 컴퓨터 전산 시설이 없으면 다단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전산 시설이 너무 흔해져 가지고 그거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겠지만 초창기 때는 전산 시설이 없이 다단계를 하려고 하는 뭐 손으로 수기로 우리 회장님도 처음에 수기로 해가지고 돈 보내줬다는 얘기 강의에서 들어보셨죠? 그때는 애터미도 방판이었어요. 다단계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방판의 시절에서 돈을 모았던 시절이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만큼 컴퓨터 시설이 없으면 전산 시설이 없으면 허가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기준으로 아메이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88올림픽 때 엑스포에다가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90년도 5월 달에 정식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에 벌써 일본의 저펜나이프라고 하는 자석료 회사가 들어와서 자석료를 그 한 장에 뭐 280에서 350만 원까지 팔면서 너 한 장 사고 살 사람 네가 2명만 소개하면 또 그 사람들이 2명 소개하면 뭐 이런 피라미드 방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했고 벌 수 있다는 이름으로 나라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많이 만들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돈을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메이가 우리는 그런 걸로 안 한다. 생필품으로 한다. 근데 똑같다라고 방식을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제 국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한국 대통령을 움직여서 아메이가 편안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다단계 판매법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만들어진 시초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95년도 7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5년 동안 법이 없이 했어요. 뭐 반품을 받아줘라, 무슨 뭐 얼마짜리 이상 팔지 마라, 뭐 수당을 몇 프로만 줘라, 그런 전혀 법이 없이 했었던 시절인데 이제 95년 7월 6일 날 공표된 이 다단계 판매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몇 가지는 수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1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30만 원에서 지금은 160만 원 미만까지 돼 있고, 그때는 반품도 막 엄청 3개월에 100% 환불해주고 6개월에 90% 환불해주고 뭐 1년 안에 하면은 70% 환불해주고 1년이 넘어도 재판매가 가능한 냄비 같은 것은 50%를 환불해줘라. 엄청나게 그렇게 피라미드들이 판을 못 치도록 법을 만들어 놔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당을 주는 방식이 돈을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 숫자보다 돈을 못 버는 숫자가 엄청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많아요. 앞으로 벌 사람일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돈 버는 사람은 저 위에 놈들만 돈 벌고 돈 버는 사람이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위에 놈들만 돈 번다는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밑에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했더니 이미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일찌감치 해가지고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얼른 돈을 벌고 말아야 된다. 요게 한국에도 지금 1000여 개에 가까운 다단계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 막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고 막 앞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은 뭐 돈을 조금 받았겠죠. 6개월 동안에 망했으면 6개월 동안 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좀 받지 않겠어요? 뭐 1년 하면 2년 하면 받았겠죠. 그렇게 나온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 처음에 바이너리로 자석료가 2명을 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돈 못 번 사람이 많아서 망하게 되니까 아메이는 우리는 브레이크 어웨이다라고 하고 부채살 방식이라는, 부채살. 내 옆으로 수백 명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막 회원을 많이 가입시킨 사람은 막 1단계가 막 수십 명이에요. 요게 이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인데 아무리 매출이 많이 일어나도 1000만 PV까지만 수당을 준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1000만 PV까지 사람을 여러 명 만들어내면 직급이 올라가 가지고 직급 수당을 받는 거지, 1000만 PV 이상 2000만 PV를 했다고 해서 거기 수당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줬다라는 건. 이제 각 회사마다 이제 뉴스킨 같은 거 또 와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 사람들도 오게 한다고 12명까지만 할 수 있고 12명을 하게 되면 3명을 더 할 수 있어서 15명 할 수 있도록 해놨고, 또 15명 다 채우면 새로 1번으로 자기 코드를 하나를 더 주게 되는, 능력을 경주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 극소수만 돈을 벌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에다가 이제 조금, 그래서 뉴스킨이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세네그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유니레벨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워나가야 돼요. 내가 2명 했으면 그 2명도 2명을 해야 돼요. 또 그 4명은 또 2명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채워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나는 2명 했는데 왜 이 바보들은 2명을 못한지. 이 애터미도 그런 바보들 많죠. 그 2명도 왜 못하는지. 이 못하는 건 뭐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돌아온 게 이제 바이너리가 판을 쳤는데 바이너리가 살아난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까지도 브레이크 어웨이를 고집하고 지금 뉴스킨도 브레이크 어웨이를 고집합니다. 그거 안 된다. 2줄 해갖고는 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라는 논리예요. 그런데 2줄로는 사람을 끌어들이기는 기가 막히죠. 2명만 하면 된다 하니까. 근데 또 어떤 수도꼭지 마케팅이라는 거 한국에서 만들어냈어요. 분명히 한쪽부터 하고 나서 다음 쪽을 해야 돼. 반드시 내가 왔으면 한 명을 밑에 왼쪽을 하고 나서 오른쪽을 해야 돼. 이런 방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하나 했으면
내 밑에다가 자기 사람을 또 하나를 하고 나서 자기 한쪽으로 해야 된다. 이게 파트너를 한번 도와주고 나서 자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뭐 막 진짜 이름도 우스꽝스러운 수도꼭지 마케팅. 수도꼭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 다음에 뭐 하이리빙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소비자 마케팅이다.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이다. 정말 사업자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다 사업자 있을 수는 없다. 소비자가 있어야 사업자도 있다라고 해서 소비자 위주로 해서 이제 생필품을 위주로 한 우리나라의 최초 회사가 아메이를 따라가겠다 해서 나온 회사가 이제 하이리빙인데 하이리빙은 5내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아메이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막 하이리빙 보니까 막 너무 적거든. 1000만 PV 해야 되는데 하이리빙은 500만 PV로 낮춰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패한 사람들이 수없이 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품력 때문에 아메이는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하이리빙은 지금 이제 목숨만 살아있는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모든 수당에는 이제 후원에서 받는 수당이라고 해서 후원수당, 직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받는 직급수당, 그 다음에 이제 센터피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교육수당, 센터에 주는 수당은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준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는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그 수당을 받아야 돼. 근데 센터가 대놓고 교육도 안 시키고 시스템도 없어. 교육도 조회도 안 하고 그러면서 센터피를 받아가는 거는 지금 아마 회사에서 곧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정말 센터다운 센터에게 센터피를 줬을 때 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N가라고 하는 왜 지난주에 받았던 수당하고 왜 몇백만 원씩 아니 몇백 원씩 또는 몇천 원씩 틀린 것이 왜 그런지 이제 초보자들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런 공부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마케팅 통해서 했을 거예요. 간단한 논리예요. N가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라는 건데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회사에서 내놓는 수당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팔려도 뭐 예를 들어 35%, 20억을 팔려도 35%. 그렇게 수당이 회사가 10억 팔렸으면 10억에서 수당을 내놓고 5억 팔렸으면 5억의 수당을 내놓는데 타먹는 우리는 내 산하의 매출로 타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내놓기는 매출로 내놨습니다. 근데 수당을 타는 우리는 매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우가 매출이 엄청 많아도 소실적 기준으로만 수당을 탄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쪽 실적을 잘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적은 실적으로 수당을 많이 타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은 엄청 내려가 있고 한쪽은 조금밖에 안 내려가가지고 많은 쪽은 기준 안 하고 조금 쪽으로 해주니까 나는 왜 조금 주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사는 전체 매출액 대비 뭐 칠판이 있어야 설명을 잘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건데 아마 여러분의 스폰서들로부터 막 오늘은 제가 궁금증만 줄 테니까 예, 그 궁금증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스폰서나 그도 모르면 그 후의 스폰서 거기도 모르면 그 후의 스폰서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회사는 매출액에 대해서 수당을 내놓고 우리를 받아먹는 우리는 점수를 가지고 받는구나.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많이 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많이 타가는구나. 수당을 우리가 못한다고 회사가 그걸 가져가지 않는구나. 그게 바로 N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 공평하잖아요. 내가 못 타서 억울하면 잘 타도록 밸런스를 잘 맞추라는 거죠. 30대 30을 맞추세요. 30대 300을 맞추지 마시고. 어? 근데 300대 30대 300에 300을 자기가 맞췄을까요? 저기들이 알아서 했을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우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실적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만은. 그래서 다른 데 가보면 뭐 추천 수당을 준다. 그러니까 바이너리는 2줄밖에 못하게 해놓고 사람을 3명, 4명 데려오면 데려온 값을 주겠다. 그게 추천했다라고 해서 추천 수당이에요. 제 파트너 밑으로 넣어주죠. 2명밖에 못하니까. 근데 넣어줄 때 추천인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넣어줬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데려온 사람은 막 여기저기에 막 추천인이 막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내가 추천해줬고 거기도 내가 추천해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을 때 몇 %씩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좋죠.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은 그냥 2명 이상 하면 안 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터미가 추천 수당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후원을 계속하고 회원을 계속 가입시키죠.
그럼 파트너들한테 넣어줬는데 그거 넣어줬다고 나한테 표딱지가 안 붙잖아요. 거기에가 내가 넣었다고. 그게 우리 회장님이 하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의 사원이기 때문에 표를 안 달게 해놨어요. 또 어디는 뭐 예를 들어서 판매사를 갖다가 유지를 했을 때 유지했다고 또 유지수당값을 또 줘요. 유지했다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매출을 채워서 올리게끔. 또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메이 같은 경우는 20만 포인트를 PV를 한 달에 하면 3%돈 6천 원의 수당을 줘요. 근데 19만 PV를 하면 안 줘요. 그럼 6천 원 안 받고 말래요? 만 PV 채워갖고 받을래요? 그렇게 또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매출을 미리 물건을 사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마감 제도를 썼고 그런 유지수당, 뭐 추천수당,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식이지 사업자들을 위한 방식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능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게 하고 그들이 강의를 통해서 당신들도 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애터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입할 때 가입비가 없다. 가입비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있으면 48,000원 미만이어야 돼요. 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가입비 받아먹고 그걸로 챙겨 먹는. 그 다음에 뭐 사업자 진입비. 사업자가 되려면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뭐 다른 회사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하면은 뭐 몇 대까지 먹을 수 있고 내가 또 200만 원 하면 또 몇 대까지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끊임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 애터미는 바이너리로 해가지고 무한 단계 무한 대수를 줬기 때문에 돼지 클럽을 양산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반탱이들이 어쩌다가 그냥 온탱이가 나오면 그냥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케팅인데 참 그거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 회장님도 그런 막 건의를 많이 받아요. 놀고 먹는 저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의 그때 대답은 한결같아요. 다단계 그런 맛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 많이 오게 하라 이거예요. 놀고 먹고 싶은 사람들 오게 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회사는 뭐 일을 하나 안 하나 나갈 건 똑같아요. 그게 바로 엔가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름까지도 뭐 이제 바이너리가 나오고 나서 다른 일은 별로 소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어떤 좋고 낮음, 가격이 싸고 비쌈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이거죠. 마케팅은 제품이 없으면 너무 깔끔해. 돈으로 하면. 그런데 법으로 돈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으로 하면 금융다단계라고 해서 아주 철퇴를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물건으로 하라고 하는 거고 물건으로 했더니 쓸데없는 물건으로 또 하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그거는 뭐 어떻게 또 막을 방법이 없어요. 물건값을 더 받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교육 말만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돈을 벌러 오게 되는데 제발 여러분들이 이자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이자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막 물건을 엄청 싸게 파는 물건을 막 무조건 사야 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자 많이 달라고 온 사람은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돈놀이.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야 되냐면 아기를 얻고 와가지고 이자 좀 싸게 달라고 울고불고 오는 사람은 많이 빌려줘도 된대.
근데 막 이자는 뭐 걱정 마십시오. 제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응? 항상 사기꾼들은 달콤한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다단계의 방식은 정말 달콤한 말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정말 진짜 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들 같은 그런 다단계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편법이든 널려 있어요. 물건을 매입한 것만으로도 돈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뭔 코인으로 준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 뭐 블록체인. 그냥 할머니들이 블록체인이란 말 뭐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말인데 막 그거 가서 하니까 막 그런갑다 하고 막 비트코인이 막 한 알에 500원짜리가 지금 막 7천만 원씩 간다고 하니까 막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진짜 그럴까 해가지고 그냥 한 100만 원만 살짝 해볼까 하려다가 그냥 100만 원 했더니 막 수당이 막 나오니까 금방 1000만 원을 갖다 하고 1000만 원 해서 수당이 계속 나오니까 막 1억도 갖다 하고 그 다음에는 막 담보도 잡혀서 하고 막 식구들 돈 다 가져오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피해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돈벌이를 왜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왔는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돈벌이면 저 부자들이 재벌들이 다 하지. 그 사람들은 왜 안 오고 왜 우리 같은 할머니들 아줌마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만 이걸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사기꾼의 말이 가장 달콤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한테 애터미에서 지금 다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까 돈을 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돈이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안 된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애터미 제품도 좋고 가격도 싼데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돈 안 된다는 요리를 많이 지가 돈을 못 벌어놓고 애터미는 돈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직급을 또 막 배팅을 해가지고 어렵게 땄는데 자기 파트너 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직급만 집 수당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자기가 일할 자신도 없고 여기 있어봤자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어디서 다른 데에서 돈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살짝 들어보기나 한다고 들어보더만 이거는 되겠다고 하고 가서 이제 이 애터미에서 아직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을 연락해가지고 한번 여기 한번 와봐라 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을 거기로 데려가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박한길 회장님을 믿으면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회장님이 먼저 하시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그만큼 회장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방법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회장님부터 그 방식 갖다가 애터미에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리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터미에서 돈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애터미 공부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돈이 준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안 주더라.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 30대 맞추면 15점을 주고 돈을 6만 원 전후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 그걸 맞추지를 못해서 돈을 못 탔지 맞췄는데 돈을 못 탄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몇 년 했는데 앞으로 애터미를 몇 년 했는데라는 말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도 말고 그런 말 한 사람 얘기 듣지도 마세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애터미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애터미 공부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돈이 안 되더라. 그렇게 말해요. 몇 년 했는데 공부 안 하는 몇 년은 소용없어요. 애터미의 너무나 특별한 현실. 회장님 특별하죠. 제품 특별하죠. 가격 특별하죠. 시스템 특별하죠. 수당체계 특별하죠. 특별한 이 특별한 것을 알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맨날 칫솔 좋고 화장지 좋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해가지고 돈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라고 했더니 나는 컴퓨터 모른다고 하고 갖다 달라고 하고
응? 안 갖다, 나 이런 거 갖다 줄 데 없다고 하면 네가 안 갖다 주면 내가 살 데 없을 줄 아냐? 맨날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많다. 뭐 이러고.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떨어진 거 없어? 떨어진 거 없어? 이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애텀에서 돈을 벌려면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했나요? 백만갑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제품을 가지고 백만갑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품은 그냥 말을 트는데, 인사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하기 뭐하니까 그냥 하나 주면서 말을 하는 데 필요한 거지. 애텀미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던 시절에서 이제는 애텀미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애텀미 아시죠? 뭔데요? 그러면 세상에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잘 만나셨습니다. 오늘 정말 운 좋은 날일 겁니다. 뭔데요? 응? 두고 보면 압니다. 다 그렇게 하고. 응? 시간은 있으세요? 아니 왜요? 이 비밀을 알려드리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는 것보다 스폰서들에게 연결해주고 센터에 데리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내가 공장에 가서 직접 사도 비용이 많이 들고 택배가 직접 갖다 주는 택배 비용만 회사가 내든지 우리가 내든지 하면서 직접 살 수 있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애터미에도 직접 배달하는 게 많잖아요. 물티슈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뭐 고등어라든가 그것도 창고도 필요 없어요. 회사에가. 뭐 누가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회사로 왔다가 가는 것은 이제 한 번에 주문을 잘 못하고 뭐 크기가 작고 이런 것들만 지금 우리 물류센터에서 모아가지고 컴퓨터가 다 해서 배달을 하지 거의 지금 택배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사잖아요. 공장에서. 그런 시대에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다. 광고에다 많이 해봤고 홈쇼핑에서 엄청나게 쇼호스트를 봉급을 많이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해가지고 팔아먹기도 팔아먹었지만 매번 제품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번 팔아먹고 써본 사람이 안 사니까 또 다른 것 갖고 또 하고 우리처럼 생필품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써본 사람이 떨어져서 또 쓸 수밖에 없게 하는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이 애터미의 이 특별함을 어찌 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돼요. 미심쩍은 모든 것은 여러분의 스폰서를 통해서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 센터에 참여해서 하는 공부도 공부고 세미나에 가서 하는 공부도 공부고 못 가면 영상이라도 듣고 그리고 이미 내가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애터미 영상을 다 찾아서 보는 그런 공부하는 욕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확신으로 몸의 뼛속까지 애터미가 돼서 아무나 다 이겨먹을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는 모든 사업자들이나 이 소비자들은 초계와 같이 쓰러진 그만큼 애터미를 알면 알수록 확신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열정을 생기게 하고 미치게 하고 그렇게 봐서 여러분의 파트너를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부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정도 돈 됐으면 이제 나는 됐어 라고 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도 공부합니다. 제가 들은 강의 한 것도 더 들어보고요. 저희 이제 좀 이따 강의 잡혀 있는데요. 벌써 지금 2달 전부터 그때 뭔 얘기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했던 강의 다시 다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강의 어떤 강의인가 지금 들어보고 계속 들어보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꼭 애터미가 주는 이 보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